이번에는 협동조합 민주주의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의 성공 요인을 민주적 운영에서 찾는데요. 그만큼 협동조합은 민주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원칙 가운데 상당수가 민주주의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두 번째 원칙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제2원칙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인 1표와 선출된 대표의 조합원에 대한 책임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1인 1표는 주식회사의 1주 1표와 대비되어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의 방식이 자본 중심이라면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방식은 사람 중심임을 나타내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1인 1표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와 같은 까닭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특정한 개인이 출자금을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 힘이 특정한 개인에게 경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생협법에서는 개인 출자 지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인이 가질 수 있는 출자금의 최고 한도를 총 출자액의 20%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실에서 민주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바람이 제도로까지 연결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출된 대표의 조합원에 대한 책임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기관 운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조합원에 의해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역시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이사들이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집행을 하며 감사가 있어서 이러한 집행의 과정을 감독합니다. 이러한 선출된 대표들은 조합원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대의성을 구현하면서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동조합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 참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경험에서 살펴보면 물품위원회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개성과 개발 과정에 조합원들이 참여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를 반영하는 것. 우리 현실에서 협동조합 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의 역사 안에서 명태 취급 논의나 혹은 방사성 물질 취급 기준 논의가 모두 이러한 민주주의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명태 취급 논의는 국내산 명태가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으면서 한살림에서 명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방사성 물질 취급 기준은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한살림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하면서 해당 논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잠시 물품의 취급을 중단하고 무수히 많은 마을 모임과 위원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기업체에서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결정을 따라서 구성원들이 한 방향으로 정렬하는 것.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협동조합의 방식, 특히 한살림에서의 방식은 의사결정을 유보하면서 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기회비용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회비용의 상실을 감수하면서 그만큼 조합원을 조직 운영의 주인으로 세워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협동조합은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터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훈련해왔던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협동조합의 원형으로 일컬어지는 로치데일 공정개척자 조합이 1844년 창립했을 때만 하더라도 노동자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귀족과 자본가 계급만이 가지고 있었던 투표권을 평범한 노동자들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차티스트 운동이 성행하던 때이기도 하였습니다. 로치데일 공정개척자 조합의 노동자 조합원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1인 1표, 그리고 이용고 배당이라는 새로운 잉여의 배분 방식을 발명하면서 민주주의를 자신의 삶 안에서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가깝게는 한국의 신협과 생협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 시기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 서민들은 신협과 생협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스스로 시대의 주인공으로 거듭나왔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장은 오늘의 협동조합 하는 사람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을 요약하겠습니다.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1인 1표와 기관에 의한 운영을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들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 민주주의가 심화하는 과정은 조합원 참여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주주의의 확장은 협동조합하는 사람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에서 다시 사업체로서의 협동조합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